지금이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흔한 재료지만 과거에는 없어서 못 먹었다는 마법의 가루, 한 상자의 여자 노예 3명판과 값이 동일한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열어 제낀 후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후추의 원산지는 인도 남부의 말리바 해안입니다.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람세스 2세의 콧구멍에 후추 알갱이가 발견됐는데 이는 식용으로서의 후추가 아니라 약재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케도니아 왕국 시절에는 서방과 인도가 이어지면서 식용으로서 후추가 사용되었고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비로소 후추의 공급이 원활해져 많은 식재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미시카 아피시우스의 저서 요리에 대하여에서 거의 80%에 가까운 레시피에 후추가 사용되었다고 말했을 만큼 후추의 활용도가 높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후추가 싼 건 아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보호하는 원나라의 힘이 떨어지자 그 사이 오스만 제국이 부흥을 하게 되고 유럽에서 후추의 가격은 폭등합니다. 유럽은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볕과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지만 인간의 식량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을 가축하여 고기가 주요한 식량으로 자리를 잡았죠. 문제는 겨울이 올 때인데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긴 겨울 동안 고기가 썩지 않게 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향신료를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보존에도 용이하고 고기의 누린내도 없애주니 후추는 인간의 생존 스킬을 올려주는 탁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후추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통해 유럽으로 오게 되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게 됩니다. 후추를 이용한 요리를 맛본 유럽인들은 후추에 환장을 하게 되면서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여러 나라들은 후추가 꿀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후추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향신료는 거의 베네치아가 독점 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로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인도를 오가는 육로를 장악해서 후추의 유통이 힘들었는데 오스만과 대적이 가능했던 베네치아는 후추를 독점해서 유럽에 판매하고 있으니 후추 가격은 말 그대로 베네치아 상인들 맘대로였죠. 후추 가격이 어마어마하니 후추는 귀족의 사치품으로 이용되고 귀족의 요리도 후추로 번복된 괴랄한 음식이 나오곤 했습니다. 사치품으로서 이용된 후추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중해 변방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절박함으로 두각을 나타낸 나라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바다의 끝을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는데 특히 바다에서도 사하라 사막 서쪽 해안의 보자드로 곳이 한계점이었습니다. 조류는 해안을 향해 밀려들고 바다는 먼 바다 쪽으로 부는데 수심이 2m밖에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닷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배가 많이 난파되면서 이른바 죽음의 곳, 공포의 곳으로 불렸죠. 하지만 포르투갈의 애니코 왕자는 무려 14차례가 넘는 시도 끝에 애니코 왕자의 후원을 바늘친 이아네스가 보자드로 곳을 정복하게 되고 대항해 시대의 막을 열게 됩니다. 죽음의 바다를 극복하면서 값비싼 교역품들을 얻게 되고 더불어 흑인 노예들도 같이 유입되죠. 애니코 왕자의 시작으로 점점 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바르톨리우무 디아즈가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도착하게 되고 이때쯤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도 인도라고 착각한 지금의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는 재앙이 시작된 건데요. 자신도 모르게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인디언으로 불리게 되고 콜럼버스가 데려온 건 자신의 병사뿐만 아니라 질병들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주중에 변방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만들게 되고 세계를 양분하여 아프리카 쪽은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쪽은 스페인이 지배하죠. 남미 쪽은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해 스페인은 서방 항로를 계속 개척하여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태평양을 건너게 되고 포르투갈은 동방 항로로 바스쿠 다가마가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여 꿈에 그리던 후추를 들여 엄청난 마진을 남기게 됩니다. 후추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된 포르투갈의 미래는 창창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 많은 돈을 해양산업에 재투자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근로인력이 없어지고 흑인 노예 증가로 농민들은 의욕을 잃어버리며 생산력 감소와 더불어 부패에 찌든 정치인들이 후발주자인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에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리는 법.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양분하던 세계에 포르투갈은 점점 나락으로 가더니 스페인의 합병이 되고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에 뚝배기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나름의 전략을 동원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난폭한 식민지 지배의 반대 전략으로 신화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후발주자인 영국과 네덜란드의 헤게모니가 넘어가면서 교역이 활발한 후추의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지금은 집 앞 마트에서도 쌍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높은 아열대 지역에서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향미를 가진 식물들이 있지만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인 유럽에서는 교육이 아니면 향신료를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리해 및 세계의 역사의 영향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인간의 맛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크면 대항해 시대가 개척이 될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밥에 버릇처럼 후추를 털어먹고 스테이크도 후추 없이 못 먹는 저를 보며 후추의 존재는 사실 위대한 것 같습니다. 후추로 인해 열린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